9월 1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때문에 그냥 하루가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 보내기엔 참 좋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여당의 의원 몇 명이 그간에 새누리당이 박원순 검증에 나서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군의 병력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에 대한 죽이기다. 자, 어제 새누리당의 정용기 의원 같은 경우엔 박 시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도덕성 문제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기훈 의원은 공개 검증을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박 시장은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나와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겠나 라며 이야말로 박원순 죽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배식의 박원순 죽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원순 때리기 국감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감이 각 국감 산하 피감 기관들을 돌 때 미리 줬던 서류들에 대해서 피감 기관들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제출된 내용만 가지고 국감을 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노사정위원회를 가지고 노동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한 노사정위원장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한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왜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왜 월급을 받고 있냐라면서 온갖 인신 모독성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행구 장관에 대해서는 안행이 국감에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축사를 한 걸 가지고 수차례 비판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감요, 각 부서마다 그 소속되는 피감기관의 장들의 개인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지적을 해왔고 그것이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시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어서 여론조사에 등장한 지가 한참 되었고 1, 2등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인이 나는 대선에 안 나갈 거니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의 대우를 받아온 것이고 그 대우에 따라서 당연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증 문제를 국감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국감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확정짓고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의 장애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국감의 원칙이 있었습니까? 야당 의원부터 그걸 먼저 깼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공개 검증을 한번 했다 해서 더 이상 자꾸 이러는 것은 나와 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 일요일 능인서원 자불상 점안식에 가가지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감성적 호소로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불과한 겁니다. 자,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났다는 것은 증거 불충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증거와 의혹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박주신 군이 새로 찍은 MRI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에 검찰이 무혐의를 판정을 내렸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도 과거에 제기했던 의혹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해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을 때 제출했던 MRI나 또 공개검증 때 냈던 MRI 그 두 개는 동일이지만 그 이후에 비자를 받거나 군대에서 찍은 MRI에는 전혀 그 내용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체 형태나 나이나 몸무게나 치아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형사처벌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느 사회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개인사로서 아들과 자신의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군이 만약에 병력에서 의혹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주신 군, 20몇 살 먹은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자신의 병력을 갖다가 이렇게 허위서열을 제출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그래서 박주신 군 차원이 아니라 그에 붙인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성, 영향력 등이 박주신 군의 병력 면제에 있어서 어떤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대선 후보로서 완전히 도덕적이고 공적인 결함 사유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박원순 시장의 문제인 거지 박주신 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보통요, 아들 군대 뺄 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아들이 군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기업의 자제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자제라든지 고관 대작의 자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력 면제율이 훨씬 높고 이런 부분에는 전부 부모의 후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의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인과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검증을 받을 때 기자 3명이 그때 배석을 했다. 자, 그 기자 3명이 배석했다고 해서 그 기자 3명을 예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어떤 기자를 넣을 건가 해서 넣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자 3명은 박원순 시장이 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하면서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이 한국에 한번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양성호 박사나 차기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배석시켜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병원을 정하고 이 사람들이 배석시켜서 기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배석하여서 MRI 한번 찍고 나가는 것. 물론 아들의 얼굴은 가려줘야 되겠죠.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논란으로 박원순 시장이 옳다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 대상이 되고 두 번 다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이 대선 때까지 제기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은 완성을 거두는 겁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요.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회운동을 할 때부터 공직에 들어왔을 때부터 또 대선을 향하는 행보부터 위선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척에서 한마디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확신하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옛날에 검증이 세브란스 병원의 검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박원순 시장은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의 뒤에 숨어서 엊그제 중앙위원회 투표에도 갔습니다. 사실 본인도 대선을 지향하면서 같은 대선 후보 반열에서 지지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가서 당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제기하는데 광역단체장이 굳이 거기 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도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함도 지르고 패가 갈리고 하는 부분에 박원순 시장은 조용히 앉아서 혁신안의 통과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조차도요. 새정치연합의 친노라는 장벽 뒤에 숨어서 검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만이 왜 모든 의혹에서 유독 독야청청 검증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겁니까? 자, 국감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고요. 서울시 국감에서 물었으면 다음에 백무청 국감에 가서 또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 국감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불러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국감에 물어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정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국감에서 스스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제가 두 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TV에 가서 제 할 말을 했고요. 저는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의 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언론에 나서서 명쾌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명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여야에 누구한테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직자, 그것도 하물며 대한민국을 끌고 갈 최고 공직인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라는 공직자는 여한 의혹에도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힐러리 한번 보십시오. 왜 추락을 했습니까? 중요한 게이트가 뭡니까? 국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개인 이메일로, 국무부의 공식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로 사람들과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메일을. 그래서 어떻게 장관이 그런 개인 이메일을 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힐러리는 뭐 그런 게 별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사과하면서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힐러리는 메일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끝날 일 겁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 하나를 어느 메일로 보내느냐는 것 때문에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 그 메일이 아니라 국민의 3대 의무에 해당되는 국방과 관련되어서 대통령직 당사자가 혹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나라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혹 부분을 스트레스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박 시장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온다면요, 아마 보수 진영의 애국적인 분들이 비행기값 다 보탤 겁니다. 자, 한번 왔다 가면요, 깜빵 갈 사람이 수십 명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되면서 대선까지 검증하는 사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은 공적인 검증 요구를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가족사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요, 좀 더 확실히 제대로 물기 바랍니다. 뭐 SNS에서 저나 뭐 변희재, 정용 이런 분들이 왜 박주신 문제에 나서지 않느냐, 거리로 나서라, 그러면 그 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문제 해결을 당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거리로 나서서, 거리에 몇 명이 있습니까? 150명, 뭐 100명 정도, 뭐 한 50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 앞에 놓고 제가 연설을 하는 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어제도 연합뉴스TV에 나가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의혹에 대해서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제 할 말을 다 하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지금 TV에서도 몇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가 가장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대중을 계몽하고 새누리당에게 압력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거리로 나가가지고 해야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집회 현장에 가서 제가 피켓을 들으라 그러면요, 저는 국회법 통과 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때 청와대 앞에서 땡볕에 23일을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문제가 되었을 때 40일을 국회 양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대가보다는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이 있을 때는 할 말을 했고요. 또 부패에 대한 진상규명, 좋지 않은 일에 총대를 메고 여러 차례 집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각자가 자기 영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제가 잘하는지만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